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이패스 이번 주 스마트 PB 센터의 이건희 부장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많이 여러분들이랑 대응하시기가 쉬운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좀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날 국매도 금지가 발표가 전격적으로 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당황도 하고 환호도 하고 했을 텐데, 사실은 결과를 한 일주일 지켜보니까 별 영향은 없었다. 예, 하루 급등하고 도로 다 제자리에 내려오는. 코스닥은 어제 종가가 사실은 그 전보다 더 빠졌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 환경이 얼마나 변화를 할 건지 여러 긍정론도 대두되고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좀 예민하고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사실 공매도 금지 이전에 시장의 환경의 변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최근에 오랜 기간 동안 좀 이제 반등도 보였었고 이렇게 시장이 어떤 상승의 계기로 작용한 부분들은 결국은 지난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누구나 다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시장 예상대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명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긴축적인 어떤 금융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시장에서, 그렇다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겠구나라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과 평가가 결국은 시장의 반등으로 연결이 됐고, 결국 이제 시장은 그야말로 추가 긴축의 가능성을 이제는 제로로 보는 이런 어떤 시각들이 이제는 어떤 대세가 되는 이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FOMC 결과도 중요했습니다만은 그 밖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들은 노동시장의 둔화 조짐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연준이 긴축, 금리 인상, 근거로 내세웠던 거는 노동시장이 너무 좋다라는 거였어요. 고용시장이 너무 좋다라는 거였는데 10월에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을 보면은 15만 명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라든가 전월치라든가 크게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실업률이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인 3.9%로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지표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요번 1년 동안을 보면은 시장에서 bad news is good news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썼었어요. 그만큼 뭔가 연준이라든가 정책 당국에서 조금 이제 이런 노동시장이랑 이런 쪽에서 어떤 부정적인 지표가 나오는 것이 어떤 자신들의 이런 긴축을 이제는 조금 스탑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적당한 노동시장의 둔화가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FOMC 결과 그리고 노동시장의 둔화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최근에 어떤 미국 시장의 반등이라든가 이런 걸 이끄는 중요한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사실 시장이 조금 집중했던 부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는 조금 반대가 될 수가 있는데 파월 의장이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한 이틀에 걸쳐서 발언을 했는데 사실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은 앞에서의 어떤 이런 긍정적인 것과는 조금 반대의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까지 긴축적인 기조를 달성했는지 자신을 못하겠고 필요시에는 추가 긴축에 나서겠다. 근데 한번 따져보면은 사실 이러한 8월장의 발언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계속해서 연준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시장이 지나치게 앞서갈까봐. 시장이 지나치게 어떤 통화 완화적인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까봐. 그로 인해서 단기 오버슈팅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연준은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파월 의장은 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결국 시장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결국 이런 해석을 다르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지난주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큰 차원에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발 금리 변동성은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1310원대, 1320원대까지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계속해서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어떤 금리 변수, 뭐 긴축과 관련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둔화가 되면은 시장은 이렇게 이제 연준의 정책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흐름에서 뭐 기업의 가치라든가 또 수급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흐름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간밤에 또 뭐 골드만삭스랑 이제 JP모건에서는 이미 뭐 금리가 언제부터 인하될 거냐라는 걸 또 전망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파월 의장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파악하면 사실 그렇게 연준의 발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이제 뉴스가 이제 여기 스튜디오 촬영 오기 전에 보니까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가 이제 제대로 될 때까지 뭐 계속 금지하겠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셨던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 되게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2차 전지 종목 중심으로 막 폭등이 나왔다가 또 다시 이제 폭락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 공매도 금지의 이제 명감 어떤 거에 좋은 효과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어떤 정책이라는 게 나쁜 것도 있고 항상 좋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세태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굉장히 전격적이었습니다. 뭐 이전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뭔가 미리 어떤 예고가 없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시행한 적은 처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했는데 결국 앞에서 이제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뭐 첫날은 좋았어요. 첫날은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별로 이렇게 효과를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마냥 긍정적이다라고 수용하지는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대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그러니까 좋은 쪽을 보면은 8월 이후에 우리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괴롭혔던 부분들은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았다라는 것. 그리고 수급 이슈.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락을 좀 부추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쪽에서는 공매도 금지는 수급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호재임은 인정이 돼요. 근데 이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미 많은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려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외국인의 이탈이에요. 사실 이제 외국인이 아시겠지만은 첫날은 뭐 쇼커버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외국인의 매수 연속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외국인들의 이탈에 대한 우려를 왜 하는 거냐면은 사실은 그동안 사실 많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해치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자금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펀드들은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자금 규모를 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유동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은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가격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서의 극단성이 발생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단순히 이제 공매도 금지라는 그런 조치를 놓고 볼 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매크로 이벤트보다는 국내 어떤 수급 자체에 더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최근에 어떤 시장을 보더라도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음에도 우리 시장은 오히려 빠지는 경우도 나타나고요. 이건 저쪽의 수급적인 요인들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시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시장의 어떤 대응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도 수급 논리 자체에다가 무게를 두고 그러니까 어떤 쇼커버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종하는 이런 매매가 향후에도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 좀 우리가 좀 이제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변동성의 확대 이로 인해서 시장 대응이 상당히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 공매도와 관련된 우리가
우려하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저도 그 2020년이죠.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공매도 금지됐을 때만 해도 유동성이 공급되고 자금이 유입되던 시기에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스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반대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제 뭐 그닥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선물 옵션 가지고 사실 외국인들이 좀 장난을 더 많이 치는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사실은 뭐 매크로 이슈나 국내 이슈나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그리고 또 내년까지 이제 연말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앞으로 시장 전략을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한번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뭐 지금 부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그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유동성이 상당히 좀 이제 부진한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시장 대응을 참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저는 공매도 금지라든가 이러한 어떤 이슈보다는 조금 이제 좀 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 기대감입니다. 앞서 이제 뭐 오늘 뭐 많은 그 외국계 IB들이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내년에. 결국 금리 사이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 뭐 12월 FOMC에서도 결국은 뭐 금리는 지금 상태에서 머무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뭐 지금 지배적이고 그렇다면 이제 언제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아마 내년에는 관심이 모아질 거예요. 그것이 아마 시장을 상승시키는 어떤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은 그럼 이제 어떤 이런 그 금리 사이클에 대한 종료 기대감들은 환율이라든가 이런 시장 여건을 계속해서 좀 안정시키는 그러한 어떤 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 국내 수출의 회복입니다. 어제도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반도체가 돌아서기 시작을 했죠. 결국 뭐 이 10월 수출이 1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결국 반도체가 이제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다가 플러스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이슈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상 이 수출 지표가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이러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출, 뭐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개선세가 확인된다라는 부분은 시장은 이런 것에 힘입어서 이제는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고 변동성도 심하고 조금 이제 어려운 국면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지수의 바닥은 좀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변동성이 말씀드린 대로 확대된 국면에서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이제 아시겠지만 장중에 지수가 이제 또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400선의 안착. 어제 이제 2,400에 딱 턱걸이 했고, 오늘 여기서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400대에 대한 그 안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실적이라든가 업황이라든가 이런 쪽의 모멘텀이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업종이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꼽을 수가 있겠고, 그 밖에 뭐 기계라든가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뭐 이런 그 펀더멘탈에 기반한 쪽도 중요하지만은 낙폭 과대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워낙에 이 8월 이후의 하락 과정에서 많이 지나치게 빠진 업종 종목들이 많아요. 결국 이런 업종이나 종목들은 충분히 반등을 노린 어떤 그런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쪽에서 지금은 펀더멘탈, 낙폭 과대 이 두 가지가 어떤 그 대응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시장의 전반적인 색깔이라든가 흐름이 변화됐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지수가 크게 빠졌다가 거기서 유동성의 힘으로 그야말로 큰 폭의 상승세, 대세상승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때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돈도 많았고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도 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목들의 어떤 가격 메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요인들이 다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도 약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도 좀 생기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이제 물론 바닥을 찍고 올라옵니다만은 실적도 이제
고점에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내년 시장에 대해서도 저는 올해 시장과 크게 뭐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런 그 강세장에 입각한 대응 전략보다는 철저하게 조금 이제 지금 시장의 그 어떤 환경을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바이 앤 홀드 뭐 사놓고서 이제 이건 뭐 많이 오르겠지 이런 식의 어떤 대응보다는 일단은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출 필요가 있겠고,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이라든가 이 환경을 보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이런 대응이 아마도 내년 시장의 어떤 중요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지수의 상승보다는 저는 내년에도 조금 이제 종목 장세 염두를 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런 어떤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이제 뭐 최근에 계속해서 좀 얘기가 많이 되어진 업종은 역시 반도체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심 가지신 분들도 많고, 시세적인 측면에서도 뭐 최근에 뭐 몇몇 종목들은 또 고점을 경신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부장님이 또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오늘은 부장님이 좀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며칠 이제 이번 주에 화두는 아마 이제 한미반도체 실적이 가이던스보다 안 나왔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시간 내에서 하한가를 가고, 또 그 전날은 사실은 또 급등을 했었는데 한 66,000원대까지 갔다가 오히려 이제 뭐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파두는 이제 상장 때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이슈가 되면서 여기도 실적이 너무 안 나왔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미국 소부장 업체들은 굉장히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오히려 거꾸로 빠지는 이제 형태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 지금 보면 삼성전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흑자를 기록했지만 사실은 반도체 부분만 까서 보면 마이너스 3조 이상의 적자를 냈고요. 하이닉스도 1조 7천억 이상의 적자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사실은 사상 신고가 52조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전방 산업이 좋지 않은데 소부장 업체들이 같이 좋아졌다,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던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었다. 그러면 그동안 소부장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논란이 나왔던 거는 올해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는 올라가냐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따지면 결국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입장인 거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엔 발단은 HBM 시장이 확대되는 거에 대한 그런 시장의 관심인데, AI 반도체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올해부터 얘기가 된 거고, 드디어 이제 챗 GPT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이닉스에게 엔비디아가 더 물량을 더 요청하고 했던 거는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나왔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그 이슈로 사실은 한미 반도체가 거의 이제 2배 이상 오른 거죠. 근데 이제 보면 그 시장은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이제 뭐 리서치 회사들에 따르면 내년에도 연평균 앞으로 이제 향후 몇 년 동안은 한 50% 이상씩 성장을 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실적 부진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제 폭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일시적으로 중간에 이제 숙제 검사했는데 조금 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뷰는 바뀐 건 없다. 그리고 지금 9월, 10월에 걸치면서 이제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수주를 한 1,000억 정도 받았죠. 그게 이제 회계 기준으로 보면 아마 내년 1분기나 돼야 인식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수주가 얼만큼 늘어나냐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당장의 실적에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 보면 한미반도체나 뭐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여러 종목들이 다 투자 사이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도 3분기 적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연금이 3분기 실적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렸다는 공시를 어제 또 오늘 아침에 또 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으로 지금 산업이 계속 가고 있다는 부분은 여전히 인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실적 미스가 나와서 빠질 때는 내년을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으로는 뭐 제가 한미반도체랑 제우스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이제 한미반도체는 지금 오늘도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다양하긴 한데 당사는 좀 보수적으로 봤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갖고 온 거는 삼성증권에서 이제 어제 나온 걸 보면 사실은 이제 HBM의 생산 능력을 계속 증설을 계속 하면서 확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기존 라인 하나를 아예 그냥 공장 하나를 다 통으로 바꿨고요. HPSP라고 하는 이제 똘똘한 자회사가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그 회사의 지분을 팔면서까지 사실은 이 공장을 더 증설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이쪽이 이제 돈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여기 부회장님도 주식을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죠. 뭐 어제는 또 현금 배당도 이제 과감하게 늘렸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 HBM의 이제 세대 변화, 그다음에 가격, 물량 이런 것들이 이제 레버리지가 계속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고 내년을 기대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연초에 또 이제 장비주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여름부터 올라오면서 제우스라는 종목이 사실은 좀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이 회사도 원래는 디스플레이 장비를 할 때 좀 잘 나가다가 사실은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꺾였거든요. 꺾였다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으로 이제 많이 선회를 했고 특히 이제 잘하는 공정이 이제 세정 공정인데 이 세정 공정 관련돼서 TSV 공정 안에 이제 찌꺼기가 나올 때 그걸 이제 제거해주는 세정 장비를 개발해서 납품한 이력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것도 HBM 관련주로 이제 엮여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또 그 와중에 이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때 또 같이 또 추가 상승이 같이 또 붙었는데 로봇을 원래 유통했던 기업이죠. 이제 제조 로봇, 이송 로봇 이런 것들을 좀 유통했던 기업인데 다시 이제 로봇을 이제 제조해서 공급하는 회사로 변신을 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장비와 로봇을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매력적인데 주가는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3년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기대할 건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24년 매출의 급성장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역시 이제 그 향후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들.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업황은 이제 그야말로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에 초입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오늘 투자 하이패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